내가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타이밍에 내가 화를 내야 되나? 근데 그 생각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언제 파혼을 해야 되지? 너무 기분이 더럽죠. 그냥 나 하나 참지 뭐.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파토 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잘 헤어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류 논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사랑하는 법, 제대로 미워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관계를,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친구로 지낼 수 없어요. 공자님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할 정도죠.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사람마다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m에서 10m예요. 얘는 1m 안에 들어와도 되는 애야. 쟤는 10m 밖에 있어야 될 애야. 근데 만약에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10m의 거리를 유지해야 될 사람을 1m에 갖다 놓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은 망하는 거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얘를 어느 정도의 거리에 두어야 할 것이냐를 판단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사람을 평가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를 아무데나 갖다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 역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궤변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물론 평등하죠. 태어날 땐 다 평등해요.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근데 자라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비슷해. 성상그냐. 근데 자라면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서로 멀어진다. 그럼 나중에는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1등급이 되고 얘가 9등급이 되는 거예요. 설마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비슷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제력을 또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경제력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줄 아셔야 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나와의 거리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건요, 여러 가지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친구, 조직, 가족관계, 모든 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경우는요, 파혼이에요, 파혼.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요, 결혼 준비를 하잖아요. 결혼 준비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상대방의 집안을 알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주 훌륭한 혼인 절차, 상견례하고 예물과 예단이 오고 가고 막 그런 허례허식이라든지 거칠애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파혼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파혼을 해야 되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파혼해야 되나? 왜냐면 파혼이라는 결정은 매우 큰 결정이죠. 아마도 이제 사회초년생들이나 결혼을 결정하시는 그 나이대, 그 연령대에서는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될 수 있는데,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연령대까지 살면서 했던 인생의 선택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결정일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무겁고 책임감이 따르는. 왜냐면 그 결과가 나한테만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청첩장을 이미 돌렸으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모두, 그리고 나의 회사에서의 인간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파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으로 파혼을 해도 괜찮은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모욕을 당했어. 근데 이게 모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애매한 거예요. 이 타이밍에 내가 화를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와서 문제 삼기도 좀 그렇고. 제가 소령 계급장을 달고요, 육군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간부 체력 단련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육군 본부는 워낙 계급이 높으니까 연간 장교들이 되게 많아요. 중령 대령들은 세고. 근데 간부 체력 단련실에서 제가 이제 전투 체육 시간에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급장을 다 떼고 가잖아요. 계급장 떼고 추리닝을 입고 러닝머신을 하는데,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려고 하다가 리모컨이 잘못 조작이 돼서 제 텔레비전이 아니라 옆에 있는 러닝머신의 TV 채널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그랬는데 한 번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남자 한 40대 후반 50대쯤 돼 보이는 뭐 중령 대령쯤 됐겠죠?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도 그게 제가 처음으로 당한 성희롱인데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감히 여자가,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로요. 어디서 감히 여자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저는 주로 법무참모나 군 검찰이나 그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제가 계급이 낮아도 대령이나 장군이어도 저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지?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책임을 묻지 못했고 그게 계속 가슴에 맺혀서 한이 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하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제기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제기가 되는 사안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절차가 진행돼서 나는 어느 날 보니까 결혼식장에 와 있고 신혼여행 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애기 엄마가 돼 있고 애기 아빠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혼의 타이밍, 파혼은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견례를 해. 근데 내가 여자예요. 여자 쪽인데 상견례를 하는데 이제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만약에 고깃집에 갔어. 우리 친정엄마가 고기를 굽고 있네? 그러면은 보통 상견례라는 거는 양쪽 이제 사돈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등하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상대방이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감사드립니다 라든지 뭔가 그런 게 오고 가야 맞는 거죠. 그게 기본 예의잖아요, 사람으로서. 근데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먹고 있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 역학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부모님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관계가 대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 부모님이 그렇다 치더라도 내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의 무의식에는요, 나와 나의 부모님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은요, 내 생각이 녹여나 있는 거예요. 설령 만약에 나 몰랐어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평생 이제 본의 아니게 악의가 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될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악의가 없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악의가 없다는 건요, 고의가 없다는 거는요, 내가 하는 행동의 문제의식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고의가 있다는 건 이게 나쁜 건 줄 알아. 그러면서 난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걔가 더 나아요, 차라리. 저는요, 이 두 종류의 사람과 모두 관계를 맺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파토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나한테 각인된 그때 그 모습이 다른 형태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관계에서. 물론 그때 나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기분이 더럽죠. 그런데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 하나 참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딸과 그 부모님이 같이 서로의 심정을 얘기했으면 아마 우리 이거 결혼할 수 없다, 결혼 못하겠다 라고 파토를 냈을 거예요. 근데 서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 밖에 내지 않아. 왜냐면 결혼은 좋은 일이니까 이 좋은 일을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서로. 딸은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은 딸을 생각해서 서로 요만큼씩 양보한 것이 이따만큼 큰 결과를 낸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잘못된 결혼이라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 방금 얘기한 거는 매우 간단한 케이스고요. 어떤 경우는 좀 더 정도가 심해서 아예 한쪽이 결혼을 못하겠다고 파혼을 선언해요. 근데 이쪽에서, 다른 쪽 집에서, 잘못한 집 쪽에서 가서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잘했건 못했건 그걸 떠나서 제가 말했잖아요. 부부는 대등해야 돼요. 이 대등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그냥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부부의 부모님도 서로 대등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부부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그래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여러분 그 결혼 하시면 안 돼요. 미안하니까 결혼해? 그러면 그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인데 이제는 결혼이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불나방처럼 결혼을 향해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결혼 안 하셔도 돼요. 결혼식 날짜 잡았다고 해서 청첩장 돌렸다고 해서 결혼하셔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악몽 같은 나날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벼르고 있는 거죠.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랬어? 두고 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파혼의 타이밍은요. 언제냐면요.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해지지 않을 때가 바로 파혼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잘못한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다. 얘가 잘못했던 안 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등하지가 않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지 두 가지예요. 얘가 하는 방법은 결혼 후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기를 무릎 꿇린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수치심을 느낄 거고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대등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례처럼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일어나서 고기를 굽고 있다. 역시 대등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파토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들끼리 결혼은 아무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콩깍지가 씌었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안 씌었잖아요. 반대로 가족들이 콩깍지가 씌인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나는 안 씌웠는데 정작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가족들이 막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막 푸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어느 경우에거나 여러 사람이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야. 근데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누가 딱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떤 남편감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집에서 이 사람을 평가해요. 우리 아버지가 본 이 사람의 모습, 엄마가 본 모습, 오빠가 본 모습, 여동생이 본 모습, 그 다음에 내가 본 모습. 그래서 입체적으로 사람이 평가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결혼하려고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평가를 해도 말을 안 해. 쟤 저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저게 좀 단점인데? 쟤 남자로서 별론데? 그런 평가들을 하는데 말을 안 해. 왜냐면 말을 하면 네가 좋다고 데려왔는데 이걸 말하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혼은 나쁜 것이라고 보고 나쁜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말을 안 해요. 저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아무튼 축복소에 결혼했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혼을 하면서 고민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요. 친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가족들하고도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근데 그제서야 가족과 친구들이 그때 봤던 모습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 그때 이런 점이 굉장히 서운했다. 이런 행동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 보이더라. 네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몰랐다 라는 둥둥 그런 이야기들이 다 종합이 되니까 비로소 이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야, 그런 얘기면 그때 해주지. 왜 그때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요. 결혼은 대등한 당사자가 하는 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한지 않은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대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우위에 있더라도요. 저는 그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내가 평가한 점, 내가 본 점, 아무리 기간이 짧더라도 잠깐 봤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잠깐 봤더라도 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취합해서 사람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외로움으로 인해서 저기 10번에 둬야 될 사람을 1번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끊는 게 더 중요한데 어느 타이밍에서 끊어야 되느냐, 이런 사유로 관계를 끊어도 되나요? 내가 지금 파혼해도 되나요? 이건요, 내가 지금 이혼해도 되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참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기준은 아류 논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립하실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아류노너 나무 심기를 강추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잘 헤어지시기 바랍니다.